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이슈 사항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마트콕스 채권자 변제 정보를 등록하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10년 만에 채권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채권 재생 신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절차를 진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변제 방법에는 변제처 정보와 변제 방법에 따른 선택을 선정을 해 두셔야지만 채권자가 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변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란을 보시게 되면 조기 일괄 변제, 암호화폐 회생 채권 일부에 따른 암호화폐 변제, 은행 송금에 따른 변제, 자금 이동업자 송금을 이용한 변제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기반을 좀 보게 되면 이제 2023년도 1월 10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늦어져도 1월 말 또는 2, 3월 정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대충 우리가 좀 각을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 분석가가 비트코인 2022년도 하반기 부분에 주요 자산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 흐름이 꺾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요 자산에 앞지르는 경향이 재개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 9월 내내 낮은 변동성과 상품 가격의 잠재적 장점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금이나 미국 재무부와 같은 위험자산 회피를 통해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셀시어스 탑도 파산 절차 전 1,700만 달러를 인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매번 뭐 코인 회사들이 우리를 위한다, 투자자를 위하겠다, 투자자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은 편이니까 같은 길을 가니까 우리의 힘을 좀 더 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 자꾸 돈을 이렇게 빼돌리죠.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나스닥이 가상자산 신사업 규제의 바로미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또 기사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의 투자자 거래 대금이 계속 차곡차곡 축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표 증권거래소 나스닥의 탈코엔 수석 부사장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면 자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최근에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기사에서도 나스닥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을 한다, 금융기관을 위한 스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장기적으로 시장에 변화시킬 잠재력의 파워가 있다. 그리고 더 풍부한 유동성, 통합성, 투명성을 가져올 기관의 등급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팍팍 밀어줄 것을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SK증권에서 블록체인 팀장이 한 보고서를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나스닥이 지난해 자체 가상자산 지수 NCI를 개발한 데 이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커나간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규모에 있는 코인을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메타버스 공간이 열려져 있다라고 해서 파일럿 영상이 계속 막 떠도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2.23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 피벗 가능성을 부인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한동안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우려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88.4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계획 여파가 지속된 영향성과 러시아산 원유 및 정제 제품에 따른 또 추가 영향성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폭을 감소를 했고 24년 내 첫 개입 여파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갖고 왔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영국도 최근에 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국도 버텨내기 어렵다라는 걸 미국한테 우회적으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좀 힘드니까 좀 강제적으로 개입 좀 할게.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었죠. 이 말의 의미는 버텨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마의 5% 구간대에 있는 벽을 뚫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개인 저축률 추이가 점차적으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만만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속 터질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도 이 이야기도 드리기도 했었죠. 누군가는 계속 겨울에 안 좋을 것이다, 에너지의 뭐 파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자,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럽 전기요금의 폭락설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풍력이 이번에 가을에 아주 에너지가 잘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에서 바람이 잘 불면서 풍력 발전에 대체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풍력이 이제 너무 안 불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치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필요 없을 만큼 전기 요금이 급락했다. 더군다나 올 겨울에 유럽 날씨가 더욱더 따뜻해질 예보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나마 또 위안이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에 있는 원전 가동률 추이도 강수위가 다시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에너지에 있는 그렇게 파급력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률에 있는 피크치까지는 도달을 해도 그 이상까지의 커버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전쟁에 따른 변수, 에너지에 따른 가격 변수, 뭐 이런 부분은 좀 별개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엇갈린 고용지표의 시장 혼란, 임금 인플레에 따른 불안이고 연준의 피벗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연준의 피벗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임금의 인플레에 따른 불안은 무엇이냐면 임금을 자꾸 올려달라는 그런 세력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잖아요. 지금 물가 많이 올랐으니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올리기에는 뭐 기업의 입장은 뭐 별개로 두고 국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려주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왜? 구매력이 꺾여야 이게 게임이 끝나는 엔딩 게임이 빨리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개인화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는데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만이라도 좀 살려줘 라는 입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적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의 9월 감원 46% 급증했고 고용 계획은 11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비로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부터 자연 실업률이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고용 요파에 따른 충격파까지 합치게 되면 못해도 내년 6월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드라마틱 팍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좀 크더라도 같이 인내하면서 존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오르긴 했지만 소폭 올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조정폭이 나왔죠. 30만 건에 거의 근접을 했어도 더 많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EU 횡재세, 이윤 상한제에 있어서 에너지 대책 공식화하겠다라는 내용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자기 있는 자리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맨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중앙은행 연기금 붕괴 직전에 채권 시장 개입했던 것.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통합 스와프, 신용 스와프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면 언제든지 영국의 파운드를 만찍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달러와 스왑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영국이나 주변 선진국들이 붕괴되는 시점이 미국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게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암암리하게 좀 공포감을 미국한테 좀 전달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막가파 형태로 보여줬던 배경은 멍청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또 보여줬던 액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골드만삭스 연말 유가 110달러, 내년 초 115달러까지 예측이 되고 지난달 18일부터 24일 신규 실업자 수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청구 건수는 20만 6,500건으로 250건이 했는데 너무 적죠? 더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올가의 실업 지표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시간당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죽이고 가야 된다라는 이게 그래서 세상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야기했던 평등, 공정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평등과 적절한 공정은 있을 수 있어도 완벽한 평등 조건은 없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조금이나마 또 뭐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4월 내년 성장률 3.6%, 7월 2.9%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IMF에 있는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세계 생산량이 26년도 때까지 4조 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며 IMF 총재가 더 큰 불확실성 변동폭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경기가 무너질 수가 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IMF가 SDR로 이제 신흥국이나 약간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게 주었던 돈이 있죠. 한 6천억 원인가 8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이었던가 지금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이 SDR에 있는 이 운영 자금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1대1로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맞교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 신흥국들과에 따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클럽에 가입을 해야 비로소 이 정도에 있는 부실률이 나오니까 그것에 따른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해 있는 양을 이렇게 적재적소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급격하게 자꾸 어떤 모션을 좀 취하고 있죠. 지원 부채 부분에 있어서 신흥국이 부채를 못 갚는 것 같으면 좀 유예해 주거나 이런 액션을 취해 주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교적인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엔젤 오크 캐피탈 어드바이저스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로 득을 보는 동시에 신용가 사이클로 가속화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자본시장을 약화했을 것 같다. 지난 몇 분기 동안 금리와 대출 성장의 혜택을 능가할 부담 요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추이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배경은 계속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위치는 지금 8위에 있고요. 비트코인도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물량 대비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다른 부실 국가 그리고 신흥국 국가 대비보다 월등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시장에 머무는 자금이 더 이상 이탈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해서 미국 정유사 쉐보론의 현지 석유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원유 가격이 또 안 잡힐 것 같다라는 부분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 위에 가서도 또 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 추이가 좀 웃긴 게 너무 높은 위치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내려오면 또 이상적인 게 이 원자재 시장에 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애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는 또 부정이 애가 올라갈 타이밍이 또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쉽지 않을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안을 계속 미국 쪽은 좀 찾아보고 있다라는 것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는데 고용시장 박살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꺼릴 때 좀 투자하는 게 포인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투자에 있는 마인드를 잘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만 관심을 갖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회피하고 떠나버리면 안 좋을 때에 따른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 또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맨날 돈 투자할 때만 항상 재미를 못 보고 또 잃고 계속 리사이클로 잃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치는 진짜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물가가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산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운영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건 몇십 년의 위기가 왔다라고 해도 내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들도 지금 이 시기를 잘 어떻게 극복 못한다라고 하면 이 돈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그 돈을 지켜내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마라톤 디지털의 9월 360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매도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요. 보유량은 10,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운트콕스 채권자의 배상 방식 선택 옵션을 제공을 했다. 아까 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리도가 아비트럼 옵티미즘을 통해서 WST 이더에 지원을 해주겠다.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채굴 투자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부분과 또 채굴기를 구입을 해서 돌리는 그런 상품군들을 더욱더 다변화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레스케일이 이번에 이런 상품 출시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14년도, 18년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도도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에 따른 글도 있었고요. 1개월 만에 홀딩 물량이 비율을 보면 현재 아무도 사지 않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10월 달에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이 아니잖아요. 11월, 12월 달에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 타고 11월, 12월 달에 대기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정 레버리지 지표가 비상식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미결제 양성은 상승을 하는데 보유량이 크게 줄었고 이에 지표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9월 모금 라운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3.0 디파이 NFT 순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60만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아래 어느 쪽으로 패턴이 쏠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쏠리기 시작을 하면 한동안 그 추세는 1, 2주 정도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카카오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주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벌써 2만 원이 깨졌습니다. 참고로 보게 되면은 1인당 2.5억 원 손실인데 지금 2만 원이 깨졌으니까 더 커졌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소식으로는 뭐 파원 소식, 이혼 소식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장기 홀딩 물량, 코인베이스 입금 최대치의 경신을 하고 있다. 기관들이 이제 스탠바이에 있는 물량만 일단 지급을 해놓고 있고요. 아직은 뭐 패턴이 뚜렷하게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시장에 투입된 건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만 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1월 아마 전후로 분위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우리 인적 자원은 언젠가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파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 고통과 삶의 질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드머니를 빨리빨리 키워놔야 되는 성장 패턴에 있는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코인이 일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댓글에 한 분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과 입각된 내용으로 루나 클래식 내용을 좀 다룬 점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에 따른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제 잘못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